신호부가 보고서에서 일본 학생들의 영어 발음에 대해 실로 괴상한 영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고 간다 교수는 씁쓸해한 웃음을 짓는다.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였다. 1871년 뉴저지주 밀스톤 코인 목사집. 저녁 내내 막내딸 제니가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제니, 멜로디가 무척 사랑스럽구나. 무슨 노래니? 좀처럼 입을 떼지 않던 간다가 노래에 반응을 보인 것은 전혀 뜻밖이었다. 뷰티풀 드리머라는 노래야. 간다, 너도 같이 부를래? 아, 아니야. 괜찮아. 말을 마치자마자 간다는 2층 자기 방으로 순살같이 올라가 버렸다. 그런 간다의 뒷모습을 제니는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봤다. 뷰티풀 드리머는 가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포스터가 죽기 며칠 전에 만들어서 사람들은 백조의 노래라고 했다. 백조는 평생 울지 않다가 죽기 전에 단 한 번 운다는 속설이 있어서 보통 예술가의 마지막 작품을 백조의 노래라고 일컫는다. 포스터의 다른 작품 오수잔나, 금발의 제니, 올드 블랙 조와 더불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노래다. 도미 직후 14살 간다는 후견인인 모리공이의 주선으로 이 집에서 6개월가량 머물며 문법, 작문, 미국사, 지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간다는 아름다운 선율의 이 노래 가사를 얼른 배워서 불러보고 싶었다. 입양 전 친가가 대대로 일본 전통 가무극인 노로 생계를 이어왔고 노학사였던 친부는 저녁 식사 전후로 관악에 맞춰 노래를 두서너 곡 부르곤 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자란 탓인지 간다도 노래라면 자신이 있었다. 먼저 일본에서 공부하던 방식대로 영어 가사를 소리대로 가나로 적어보기로 했다. 가나로 영어 발음을 원음에 가깝게 적어서 완벽하게 외워버리면 제니처럼 멋지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수의 병어 교과서로 영어를 가르쳤으며 알파벳만 익히면 다짜고짜 원서로 수업을 진행했다. 기본서는 미국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인 윌슨 리더즈나 유니온 리더즈 같은 리더였다. 프라이머나 리더 제1번으로 단어와 짧은 문장을 익히고 문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나마 문법도 배웠다. 그런 다음 일반 과목도 원서로 배우는데 저학년은 피터 팔레의 유니버설 히스토리, 고학년은 J.S. 밀의 온 리버티 같은 원서를 교과서로 사용했다. 팔레의 유니버설 히스토리는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 누이와 함께 저술한 초등학생용 세계사 책이다. 저술가이자 출판인인 팔레가 호손이 무명일 때 저술을 의뢰해 출간했다. 피터 팔레는 필명이고 샤무엘 그리스월드 굿니치가 본명이다. 간다의 경우는 개성소 수학 교수이던 양부 덕택에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10살 무렵에 양부로부터 알파벳 ABC를 배웠고 이후 개성소에 입학하여 웹스터즈 스펠링북, 독공교과서 윌슨 리더스, 학교에서 발간한 영문법 교과서 영길리 문전으로 공부했다. 12살 때는 개성소를 계승한 대학남교에서 팔레의 만국사를 배웠고 집에서 양부가 가겐보스의 A 내추럴 필로소피를 가르쳐주며 미국 유학 준비를 도왔다. 그의 유학은 당대의 진보적인 교육사상가로 훗날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초대 문부 대신이 된 모리 아리노리의 생각에 공감한 양부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기획된 프로젝트성 유학이었다. 모리 아리노리는 일본 초대 중위공사로 워싱턴에 부임할 때 양부의 부탁으로 간다를 데리고 도미했다. 모리 아리노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칭찬하고 일본이 서양의 근대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열등어인 일본어 말고 문명어인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급진적인 인물이었다. Beautiful dreamer, wake unto me, starlight and dewdrops are waiting for thee. Sounds of the rude world, heard in the day, loved by the moonlight have all passed away. 간다는 며칠 저녁 따로 시간을 내어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제니의 노래를 들으며 소리대로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첫 단어 뷰티풀부터 만만치 않았다. 먼저 첫 음절뷰르뷰라고 얼른 받아 적었다. 다음은 티로티라고 썼다. 마지막이 풀 발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리에 해당하는 가나 글자가 없다. 그래서 비슷하게 들리는 후루라고 적었다. 음소문자인 영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구성된 음절인데도 소리가 나는 음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더 들면 서클의 두 번째 음절 클도 마찬가지로 일본인은 푸르라고 쓰고 푸르로 발음한다.
이처럼 음절문자인 일본어는 영어의 음소인 자음, 모음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음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일단 뷰티후루를 완성했다. 다음은 드리머다. 첫 음절들이 중 D 소리 역시 가나에는 없다. 간다는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도라고 적었다. 리에 이어 뭐를 적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 소리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다. 고심 끝에 적당하다고 생각한마라고 적었다. 다소 억지스럽지만 도리마도 완성했다. 이렇게 몇 날을 끙끙대며 전부 가나로 바꿔 적었다. 그렇게 정성껏 받아 적은 가나 가사를 보면서 허밍으로 음을 맞춰가며 나지막한 소리로 따라 불렀다. ビューティフルドリーマー、ウェイクウントミー。スターライト&デュオドロップス、アーウェイティングフォーズイ。サウンズオブザ、ルードワールド、ハードインザデイ。ルルトバイザムーンライトハブオールパーストアウェイ。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가나로 받아 적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부르는 가나 가사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많고 심지어 엉터리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일본에서는 문명어는 원래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서 다들 그렇게 받아 적고 발음했기 때문에 특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학생들끼리는 자신들의 영어 발음을 두고 낄낄대며 실로 개상한 영어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곤 했다. 잠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불현듯 떠오른 생각. 영어 소리를 제대로 받아 적을 수 없다면 결국 우리 글 가나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 아닌가. 그동안 학생들끼리 괴상한 영어 운운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간다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오늘을 계기로 더욱 분발해서 영어를 철저하게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양부와 모리공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모리공이 자신을 일본인과 접촉이 드문 이곳으로 보내며 미국에 머물 동안에는 일본어를 잊으라고 당부한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